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혼조세라고 해야 되나요? 좀 난잡하게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 넘는 상승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난잡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장이기도 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 왜 일어났나 하나씩 보면은요. 미국 증시 간밤에 보합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었죠. 보시면은 미국 증시, 다우, 나스닥, S&P 모두 보합선 마감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 마감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나스닥 선물이 1.5%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여기에는 미국 시장 마감 이후에 메타, 과거에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이었죠. 메타가 급등했습니다. 2% 정도의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만. 그러므로 인해서 시간 외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덩달아서 좀 몇 종목이 상승했어요. 대형 기술주들이.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나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수는 이렇게 혼잡스러웠는데 여러 가지가 다 얽히고 설켰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연중 신저가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보합선이었어요. 시가총액 1, 2위가 하락했는데 거래소는 오히려 1% 상승했어? 이상하다고 생각되시죠? 여기에는 뭐 몇몇 테마, 잠시 뒤에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GS건설,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주가 테마로 상승해서 좀 나름 제자리 역할을 했고요. KB금융을 비롯한 은행주 2%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군들 철강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두산인프라코어로 이름이 바뀌었죠. 를 비롯한 진성TEC를 비롯한 기계 이들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버텨줬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 종목씩 좀 알아보시긴 할 텐데 대형주 단에서도 급등한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전력 오늘 8%나 급등을 했어요. 거의 2달 동안 내리 빠지다가 오늘 하루 상승하면서 하락폭의 반절. 이러다 보니 시장 전반적으로 상당히 난잡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고요. 그리고 테마주들이 좀 많이 있는 코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급에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월요일부터 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 선물 옵션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선물 옵션에서 바로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 변화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하락 포지션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식은 매도를 하죠. 환율이 오르니까 당연히 주식 매도하는데 투신, 연기금이 오늘 1,000억씩 매수하면서 수급에서 거래소, 코스피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설명하는데도 듣기 어려우시죠? 난잡합니다. 즉,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어서 종목별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이 외국인 기관의 접근 방법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종목들을 줍줍하는 그런 현상.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에서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여기서만 나 먹을 만큼만 먹을 거야. 환율도 안 좋고 주변 증시 안 좋으니까 일단은 매도할 거야. 뭐 이런 주식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세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지 버티는 장입니다. 즉 뭐냐면은요. 이 섹터, 이 종목군, 이 업종 나는 갈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분석이 확실해 라고 하면 하루 이틀 조정을 주더라도 버티고 끌고 갈 수 있는 끈기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쫓아서 잡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거든요. 혹은 매도도 손절매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장인데 그럴 경우에는 매도 후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갈아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꼭 갈아타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고품격 주식 수다처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만히 보면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얘기했고 특히 요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군들이 오늘도 상승 마무리 됐네요. 그러면은 상승 종목군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성 TC 6% 상승했습니다. 어제 또 말씀을 드렸고 요번 주 건설 기계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저가 매수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증권가에서 뽑은 저평가주 진성 TC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크게 놓고 보면은요.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쉬고 2차 상승 그리고 지지받을 권역에서 제대로 지지받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6% 상승하면서 다시 연중 고가 돌파 시도를 내일 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 충분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더불어서 과거 두산 인프라코어였는데 앞에 현대가 붙었죠. 그래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지금 사명이 바뀌었는데 오늘 7% 올라가면서 한 번에 제자리 찾습니다. 그리고 두산 밥캣 2%, 현대건설기계 5% 가까운 상승세를 이루면서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었던 이 건설기계 쪽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 중심 앞으로 더 갈 여유가 있느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건설 경기 지표 나쁘지 않고 세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생각을 증시는 생각을 할 거다. 이쪽에 발을 하나씩 디뎌라 라고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맥락 더불어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요. 경기 부양에 대한 언급을 어제 하면서 급등을 했죠. 중국 저점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건설 기계 쪽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었던 산업재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산업재 섹터 더불어서 동국제강을 비롯한 포스코홀딩스 4%, 현대제철 4%, 동국제강은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죠? 1.5% 상승하면서 철강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오늘 동국제강이 상대적으로 약했느냐? 위치를 보시죠. 포스코홀딩스고요. 이제 첫 상승이에요. 현대제철은요. 어제 마이너스 권역이었고요. 오늘 좀 제자리였는데 아직 올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국제강은요. 올해 고점을 넘긴 상태에서 상승 추세가 이미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포스코홀딩스라든가 현대제철이 오늘은 순환매 차원에서 좀 더 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되 전반적으로 철강주 여전히 좋다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관심 도입이 된다는 것 화장품주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츠 한부를 비롯한 화장품주 전반이 테마주의 흐름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츠 한부를 중심으로 한번 보죠. 뉴스도 이츠 한부를 중심으로 나왔어요. 이츠 한부 등 화장품주 노 마스크 기대감. 정부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 검토. 이거 근데 뭐 한 보름 전? 한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예. 모든 방역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그러면은 야외 갈 때 화장 많이 또 하게 된다는 기대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제가 월요일 날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화장품주 3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그 이후 이 마스크 해제 기대감이 있고 중국에서 경제 봉쇄, 도시 봉쇄가 있는데 이거 풀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이렇게 슈팅 크게 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제가 토니모리도 엮어서 같이 보시라 말씀을 드렸죠. 토니모리 오늘은 중소형주 단에서 한국 화장품이 6% 정도 상승하면서 따라오는 흐름입니다. 추세. 그런데 역시 이 상승폭이라든가 이런 추세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이치한불이 1등, 그리고 토니모리 2등, 이렇게 주도주 대장주 역할을 하니까 요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오늘의 대장주는 아모레퍼시픽이었죠. 이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거, 같은 맥락의 상승세라는 거. 중국 모멘텀, 뭐 경제봉쇄, 도시봉쇄 풀리면은 얘 갈 거야 라는 기대감, 노마스크 우리나라 풀리면 갈 거야, 이 기대감이라는 거, 여기까지 화장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KB금융을 비롯한 은행주들 상승세가 테마를 이루면서 또 올라갔는데요. KB금융을 중심으로 한 흐름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요. 오늘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요. 어제 나온 뉴스인데 요 부분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자가 없는 176조 공짜 예금 덕에 국민은행 짭짤하네.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일반 예금이요. 거의 이자가 안 붙는 거, 요구불 예금 176조예요. 거의 이자가 안 붙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연 0.1%, 0.38%에 불과한 요구불, 그냥 일반 은행 통장, 그 예금이요. 국민은행이 신한, 우리, 하나은행보다 최대 45조 원 많게. 바로 이러한 부분, 은행주 전반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뭐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은행에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죠. 그리고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그 갭을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요금을 예금이 176조. 이게 공짜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 상승기인데다가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나라 참 은행은요, 진짜 공짜로 돈 먹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뭔가 우리 수수료라든가 이런 데에서라도 좀 정부가 좀 어느 정도 규제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물론 돈 버는 거 좋습니다만 우리 서민들이라든가 고객들 돈 그냥 공짜로 그냥 얘네들 갈취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다만 주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돈을 벌 구색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조정시에는 매수 관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신한지주도 그렇고요. 신한지주가 제일 강하네요. 오늘 3%도 올라왔고요. 대표주는 KB금융,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요구불 예금 제일 많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한지주, 방금 말씀드린 신한지주가 제일 탄력이 높고요. 하나금융까지 은행주 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특징주에서 건설주 또 하나 보셔야죠. GS건설을 한번 보시죠. 오늘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GS건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매출은 좋았네요.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렇다. 근데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정부에서 뭐 지금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정부 들어서면서, 그리고 새로운 지금 지방 정부들 선거가 지금 남아 있죠. 그러면서 각종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못 갔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철에 바싹 오르다가 또 제자리에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런 레포트 나오면서 오늘 GS건설 6.5%, 현대건설 5% 가까운 상승. 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건설주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삼성물산까지도 오늘 7% 급등을 했어요. 건설주 전반, 중소형 건설주도 좀 세게 나오는 흐름이니까 건설주 역시 턴하는 흐름 안에서 놓고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한국전력, 오늘 한국전력이 8% 급등했습니다. 이거 8% 급등이라는 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뭐 작년에 초에 7% 급등했었던 적이 있고요. 뭐 별로 없거든요. 8%, 9% 가까운 급등. 자, 보시죠. 인수위에서 전기료 인상 시사. 지금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문제죠. 한국전력 적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 전기값이라든가 가스값, 이거 규제를 계속 해왔죠. 그런데 전기료 인상 시사?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사한다는 점에서 9% 가까운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 급등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요. 이 전고점 트라이 하는 정도. 25,000원? 25,000원 정도 수준. 요 정도 선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 SDS 같은 경우에요. 오늘 7%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예, 실적 때문입니다. 실적. 분기 실적 4조 원 돌파. 영업이익 2,700억으로 영업이익도 26% 증가. 실적 시즌이라는 거. 자, 오늘 그로 인해서 7% 급등을 하면서 1차적으로 최대 저항선인 14만 5천 원대를 4천 원에서 5천 원, 3천 원에서 5천 원 여기를 한 번에 돌파를 했습니다. 네, 향후 조정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요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거래소 올라가고 코스닥은 내리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이 빠지는데 지수는 올라가고 많이 난잡합니다. 즉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거 손절하니까 올라가고 사니까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어려운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시고요. 저와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한 달 동안 산업재,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재, 이번 주에는 또 화장품주와 건설 기계도 말씀을 드렸죠. 예, 저와 함께 하신다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나름 자부합니다. 중간중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틀리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그 중심을 가지고 가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